가게를 하다 보니 주변에도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술집 인테리어가 어떻게 진행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꿈당은 전체 평수가 18평 정도 되고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창업 초보자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공사를 했고, 인테리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하나, 가게를 계약하고 원하는 컨셉을 정한다. 둘, 업체 미팅을 한다. 셋,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한다. 넷, 공사를 진행한다. 다섯, 시설물들을 넣는다. 여섯, 정리 및 마무리를 한다. 인테리어 비용은 발품을 얼마나 파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하면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게를 계약하고 원하는 컨셉을 정한다. 저는 200만 원을 내고 가계약을 한 당일 저녁 바로 줄자와 노트, 볼펜을 들고 가게에 와서 꼼꼼히 실측을 했습니다. 가로, 세로, 기둥 위치, 문 위치, 창문 높이 등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어떤 구조와 컨셉으로 인테리어를 하면 좋을지를 구상했어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비슷한 예시를 찾고 PPT로 인테리어 업체에 전달할 자료를 간략하게 만들었어요.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을 체크하고 어떤 기물이 필수로 배치되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 수 있게 정리를 했습니다. 꿈당의 경우는 바 테이블 그리고 간접 조명을 가장 큰 포인트로 잡았기 때문에 관련된 사진 자료를 많이 찾았습니다. 홀에는 술냉장고 3개, 생맥주 1개, 제빙기 1개 이런 식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큰 기물들을 미리 정리해서 전달드렸어요. 두 번째, 실제 미팅을 진행한다. 인테리어 실장님과는 모두 현장에서 만났고 실장님들도 실제 상태를 보고 실측도 하시면서 견적이 어떻게 나올지를 보십니다. 공사하는데 필요한 차가 들어올 수 있는지, 2층이면 자재들은 어떻게 올릴 건지 이런 걸 다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업체 5곳과 미팅을 진행했는데 집닭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2곳, 그리고 검색으로 3곳을 연락해 미팅을 했습니다. 집닭을 이용하면 계약 전에 견적서와 도면을 무조건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검색해서 만난 곳의 경우 한 곳에서만 견적서와 도면을 계약 전에 주셨고 또 한 곳은 말로 세부 항목당 얼마 정도 나온다고 알려주셔서 제가 기록을 하면서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한 곳은 이것저것 받기 전에 잘 안 맞아서 땡 하는 바람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일단 받은 견적을 공개하겠습니다. 3곳의 견적이 다 천차만별이었어요. A업체 2,110만원, B업체 3,960만원, C업체 4,000만원이 넘었는데 그때 프린트된 걸 받아서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3곳 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A업체는 B, C업체와 각각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발품을 팔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만약에 제가 2곳만 미팅을 했어요. 운이 좋아서 A업체와 B업체 또는 A업체와 C업체를 미팅하게 되면 금액대가 확실히 다른 2곳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러나 만약 B업체와 C업체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 저 같은 초보자는 원래 이 정도는 하는구나 생각하고 2곳 업체를 비교하여 선정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를 비교해 볼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업체를 알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업체를 선정할 때는 무엇을 고민해 봐야 하는가? 견적서를 받고 비교 견적을 해봅니다. 그러나 금액만 비교해서 업체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제가 업체 5곳과 미팅을 해본 경험에 따르면 시공뿐만 아니라 디자인에까지 좀 더 신경을 써줄 수 있는 업체의 견적이 비교적 높은 것 같았어요. 반대로 시공만 해주는 업체는 비교적 견적이 낮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팁 1. 내가 인테리어 업체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라. 만약에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의 컨셉이 꽤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시공만 해줄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만약 나는 컨셉도 잘 모르겠고 디자인을 정하지 않아서 인테리어 업체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디자인에 대한 조언까지 해줄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게 유리한 방향이겠죠. 다음은 견적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팁 2. 견적서에 필요한 항목만 있는지, 금액이 적절한지 꼼꼼한 비교 견적. C 업체의 경우였어요. 홀 조명이 30개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실장님, 혹시 조명이 30개가 적혀 있는데 조명을 덜 쓰게 되면 견적에서 빼주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실장님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임 시공제라고 해서 조명이 30개보다 더 쓰여도 비용을 더 받지 않고 몇 개가 덜 들어갔다고 해서 비용을 빼드리지는 않습니다. 라고 답해 주셨어요. 지금 꿈당 홀에는 핀 조명까지 모두 포함해 전체 9개의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견적이 과하게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예시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제 시공에 들어가는 비용의 10% 정도를 감리비로 추가해서 받습니다. 실장님이 목공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타일은 결정한 걸로 잘 들어가고 있는지 현장에서 계속 확인을 해주시는 걸 감리라고 하는데 그 비용을 받으시는 거죠.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A 업체의 경우 에어컨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B 업체의 경우에는 에어컨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에어컨의 설치 비용이 250만 원이라고 할 경우 B 업체를 통해 설치했다면 여기에 10%의 비용인 25만 원을 더 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에어컨의 경우 별도로 알아봐도 전문 설치 기사님이 따로 설치를 해주시기 때문에 인테리어 실장님의 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계약 전에 미리 잘 보셔야 합니다. 두 견적서를 비교하다 보면 같은 항목인데 금액이 다르게 산정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필요한 항목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견적의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과하게 측정된 것인지 꼼꼼하게 비교 견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팁 3. 인테리어 실장님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실장님과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거나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다면 공사 진행 내내 힘들고 또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꼼꼼하게 살펴본 후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견적서와 동일한 금액이 맞는지, 공사 시작일과 마감일은 언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더불어 공사 일정이 예정보다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비용 추가는 없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시작 전에 꼭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